국민의힘도 뭐 마찬가지 시끄럽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들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의총 결정 사항인데요. 법원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고 당원 당규를 재정비해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 주초에 의총에서 원내대표 거취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들겠다. 국민의힘의 결정,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난장판이죠. 지금 뭐 과연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윤핵관들이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지금 당과 보수 진영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비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은 자, 비대위 출범 이후의 일들은 다 잘못된 거니까 국민의힘은 비대위 이전으로 상황을 모든 걸 다 되돌리세요. 네. 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하고 최고위원회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으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해서 그냥 지도부 만들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건데 자신들 멋대로 의총을 열어서 법원 판단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당원을 고쳐가지고요. 우리가 비상상황 다시 만들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앞으로 법치 얘기할 수 없어요.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 비대위를 꾸려서 조우영 위원장을 다시 추대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글쎄요, 비대위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정지가 됐는데 다시 비대위 재추대? 언제까지 비대위만 계속 꾸릴지 이게 가능합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뭐 가능한 일로 만들겠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처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가 당장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또 얘기하고 한 방 더 있거든요.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한 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비상 상황이라는 실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상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가 비상 상황이라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가처분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는 장 소장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준석 한 사람 찍어내기 위해서 이 사태를 벌였다고 하는 얘기로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은 그러니까 사고 상태니까 당대표가 사고 상태에 걸맞은 당 체계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애초에 갔던 것처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 원내대표 선출해서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사태를 하나하나씩 수습해가는 모양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애초에 원래 문제 제기로 가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비상 상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리스크에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준석 한 사람 정치인 때문에 좀 이렇게까지 당이 흔들려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금 여당이잖아요. 국민 민생 챙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고 이제 정기국회 시작할 건데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연 집권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추석 전까지라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명 거론하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설렁탕 주문을 취소한 것이지 공깃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떠나가는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럼 첫째, 원내 지도부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당연 당규를 고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그만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처방이다. 예, 당내 중진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전에 또 새로운 비대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국이 지금 전국이 의장은 나 지금 못 열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안 열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열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말 바꾸는 거 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연다고 가정하면요. 비대위 구성 요건, 비대위를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만한 절차를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간다거나 기존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고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구체적인 절차들을 정리해서 다시 비대위로 넘어가고 다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예. 지금 비대위원들을 다시 비대위원으로 임명한다. 이 수순인 것 같은데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처분 하면 또 뭐 결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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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연찬회까지 참석해서 원칙 얘기했는데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거스를 수가 없으니 의원 다수가 그냥 끌려가는 모양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정치 도의상 맞는 거냐,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좀 모든 문제의식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게 순리다 이런 식의 발언을 언론에 했다고 해요. 예. 그런 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윤핵관을 과연 앞으로 계속 쭉 가지고 같이 함께 나가야 될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윤핵관이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 당이 정말 그때 가면 또 안정이 될 거냐, 또 다른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부의 개최 관련해서는 당원상 하나의 좀 맹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의장이 소집을 안 하면은요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정당한 요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 의결 아니면 의원들 제적 3분의 1이 우리 전국위원회 엽시다라고 하면 열어야 되는데 의장이 안 열면은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거든요. 당 대표 직무대행은 권성동 대행이잖아요. 예. 근데 권성동 대행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지금 맞냐? 비대위는 지금 정통성이 없다. 법원 판결로서 예. 이 비대위는 해산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네. 그러면 당대표 직무대행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당대표 직무대행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장판이에요. 네. 참 장제원 의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죠? 권 원내대표 사퇴 압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당 수습은 누가 하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윤심이 사람은 들어간 있죠. 바람입니까? 권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네.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 돼요. 예. 원내대표 다시 할 분들이 있고 예전 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뭐 자신들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에 가까운 하나의 고집과 신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장제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음. 장제원 의원의 저런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면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거 당이 이거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이게 넘어가는구나. 그 점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들은 당을 수습하고 혼란으로부터 당이 이겨내길 바라는 것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민심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윤핵관들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수 우파의 내부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오늘 뭐 페이스북에 관련 얘기를 그렇죠. 냈더라고요. 맞아요. 권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또 어떤 정도의 힘이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항상 판단할 겁니다라고 맨날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국민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핵관들 잘못했고
권성동 대표 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좀 편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음. 일단은 윤핵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본인은 민심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훨씬 더 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윤핵관들의 저런 모습에 실망도 많이 하고 지지를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본인이 좀 갖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평론가님. 그 안철수 의원은 소위 윤심을 얻어야 당대표 되는데 좀 네. 결정적인 힘이 있을 텐데 좀 스탠스 취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상징적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김장연대 간장연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 네네. 윤핵관이 그 핵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핵관을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윤핵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못 치르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연내 전당대회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법원 결정으로. 그러면은 내년 1, 2월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윤심을 안고 전당대회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냐. 네. 아마 다른 의원들도 이제는 장제원, 권성동 라인으로 줄을 잡아가지고 예. 뭔가 윤심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회의를 품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란의 소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이 당대표를 선출하지도 못하는 비상 상황.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 당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원내대표 선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 어설프게 땜질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 혼란이 커지는 네. 결국 그 피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보는 예.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이준석 전 대표 TK에서 행보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떡볶이 축제를 갔어요.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가족 성묘를 한 다음에 7곡은 본가고 달성은 외가다. 장 소장님, 왜 이런 행보 의도가 뭘까요? 탐색전이죠. 네. 여론 탐색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윤핵관들 손을 들어주실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나에게 동정심을 더 보여주실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일까 내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이 좀 나서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무르익는 것을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외곽 때리기죠. 그러니까 저러한 모습은 약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막 보다 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비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점보다는 다른 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여론도 내 편이구나 라는 판단도 들을 수가 있고 동정심도 더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론을 얻는다는 것은 명분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소송전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비대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좀 여론전, 소송전 이 투 트랙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 또 어떤 소용돌이가 몰아칠지 궁금하네요. 김 평론가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수습이 될 테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제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개고기, 양도구역 이거 가지고 지금 제명하라 이렇게 윤리위에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속내는 경찰 조사 결과에서 성상남 문제까지 얘기가 더 진행된 뭔가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제명 조치하고 다시 당을 수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가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언제까지 이걸 사건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수사 결과 어찌됐든 발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석 전 얘기 나오는데 추석 전까지 발표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이든 뭐 명분을 쥐고 있는 이런 게 막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의힘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뒷거래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경찰 조사 무마해주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수사팀한테 압수수색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질책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처럼 행안부 경찰국까지 만들었는데 또 외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나오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고맙습니다.